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피부 미용사 한 권으로 합격하기 전 과목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목 피부 미용 이론입니다. 피부 미용은 두피를 제외한 얼굴과 신체의 근육 및 피부를 가꾸는 것이며 코스메틱, 에스테틱, 스킨케어라고도 불려집니다. 피부 미용의 기원은 그리스어인 코스메티코스에서 유래되었고요. 독일 비움 가르덴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피부 미용의 변천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서양의 변천사입니다. 이집트 시대에는 종교의식, 그리스 시대에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 로마 시대에는 오일과 향수와 화장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깨끗한 피부가 중시되어 약초 스팀 요법이 성행하였으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 향수가 발달하였습니다. 근세 시대에는 비누 사용과 함께 마사지와 운동요법이 승행을 하였고 현대 20세기 이후부터 화장품 대중화가 이루어져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천사입니다. 상고시대에 쑥과 마늘 처방이 있었고 삼국시대에 향, 목욕 문화 발달과 백분이 제조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복숭아 꽃물이 성행하고 면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목욕 발달이 이루어지고 전통 홀레 화장이 완성되었으며 선조시대에 화장수가 제조되고 숙종시대에는 판매용 화장품이 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합총서라는 두발 형태와 화장법이 소개된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대시대에 박가분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화장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1960년 이후로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고 1980년 이후로 색조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부 분석과 피부 상담입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피부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해 분석하고 기록하는 피부 관리 과정이 피부 분석입니다. 피부 분석은 피부 증상과 원인을 파악해서 올바른 피부 관리를 지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피부 상담입니다. 피부 상담은 이상적인 피부 관리 실행에 필요한 과정으로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피부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상담을 하실 때 기록해야 되는 것 중에 꼭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고객의 병력, 병원, 약물 치료 사항은 반드시 문의를 하시고 기록을 해 두셔야지 됩니다. 피부 상담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신뢰도와 만족도가 확대되고 피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게 되며 효율적 관리법을 수립하여 홈케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피부 유형 분석법은 문진법, 촉진법, 견진법, 기기판독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중요합니다. 피부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피부의 유분, 수분 함유량과 각질 상태, 모공 크기, 탄력 상태를 확인하여 피부의 타입이 건성인지 지성인지에 대한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은 먼지, 분비물,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제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 클렌징 과정입니다. 클렌징의 단계는 1차 클렌징 포인트 화장, 눈, 입술 화장을 메이크업 리무버로 지우는 과정이 있고 2차 클렌징은 얼굴, 목에 있는 노폐물을 클렌징 로션을 이용하여 3분 이내로 마사지를 하는 과정. 3차 클렌징은 마지막 남은 찌꺼기, 얼굴과 목에 2차 클렌징 후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화장수로 제거하는 방법이 3차 클렌징이 되겠습니다. 클렌징의 제품입니다. 클렌징의 제품은 클렌징 크림, 클렌징 로션, 클렌징 오일, 클렌징 젤,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
비누, 물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렌징 크림과 클렌징 로션인데요. 클렌징 크림은 오일 안에 물이 들어있는 침유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분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클렌징 로션인데요. 클렌징 로션은 물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 친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중 세안이 필요가 없고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 클렌징 로션이 되겠습니다. 스포와 화장수입니다. 스포는 피부 관리의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포의 종류는 온스포와 냉스포가 있는데요. 온스포는 열을 가해지기 때문에 모공이 확대됨으로 해서 잔여물과 노폐물이 제거되고 제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을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냉스포는요,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과정이고요. 모공 수축과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화장수의 기능 및 목적입니다. 화장수의 기능 및 목적은 수분 공급, pH 조절, 피부 정돈, 화장품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수의 종류는요, 3가지입니다. 유연 화장수, 수렴 화장수, 소염 화장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유연 화장수는 유분과 수분을 보충하는 거고요. 수렴 화장수는 모공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소염 화장수는 살균 소독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클렌징입니다. 딥클렌징은 죽은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밝은 혈색을 표현하고 모공 내에 있는 불순물과 피지를 배출해내고 영양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클렌징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크럽 제품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는 유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딥클렌징을 도포할 때 방향은 중앙에서 바깥, 아래에서 위로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흉터와 개방 상처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인 경우가 있을 때는 딥클렌징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클렌징의 종류입니다. 딥클렌징은 크게 물리적 딥클렌징, 생물학적 딥클렌징, 화학적 딥클렌징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파트인데요. 물리적 딥클렌징은 스크럽과 고마지 2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럽은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마찰을 통한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고마지는 각질 분해 효소를 도포를 해서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실 때는 근육질의 방향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딥클렌징은 효소입니다. 효소를 도포를 하시고 난 후에 스티머나 온스포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소의 종류는 브로말린, 파파야, 우유 효소가 있습니다. 화학적 딥클렌징입니다. 화학적 딥클렌징의 종류는 아하라고 불리는 AHA와 BHA가 있습니다. AHA는 천연 과일산이고 BHA는 나무, 버드나무, 워터그린, 자작나무에서 추출되어지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천연 과일산의 종류입니다. 천연 과일산은 사탕수수에서 생산되는 글리코산, 글리콜릭산, 포도에서 추출되는 주석산, 사과에서 추출되는 사과산, 발효유에서 추출되는 젖산, 감귤류에서 추출되는 구연산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화장품 유형별 화장품 도포입니다. 정상 피부, 중성 피부라고도 하는데 정상 피부와 중성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 형태를 말하고요. 유분과 수분을 균형을 유지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 방법을 목적으로 둡니다. 건성 피부는
각질층의 수분이 10% 이하이고 긴장감이 있고 피부 결이 얇고 섬세한 피부 타입인데요. 유수분 공급을 통해서 건조함과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관리 목적을 둡니다. 과다한 피지 분비와 트러블, 여드름, 뾰루지가 잘 발생하고 모공이 크고 거친 지성 피부는 모공 수축과 피지 분비 조절, 항염, 정화 기능에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피부 타입이 공존하는 복합성 피부는 일반적으로 T존과 U존으로 공존을 하는데요. T존인 경우에는 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존과 U존은 부위별로 차별적인 관리를 해서 유수분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극에 예민하고 조절 기능 및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민감성 피부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이라든지 색소, 방부제가 소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피부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관리의 목적입니다. 칙칙하고 두껍고 거친 피부, 거치고 피지가 가다로 분비되는 여드름 피부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항균, 소독, 소염, 흉터, 색소 관리가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피하 지방이 결핍되어 있는 노화 피부는 유수분에 대한 보충과 자극에 대한 보호가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극, 기온이나 음주, 자외선과 같은 자극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약화되거나 파열되어서 실핏줄이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부드러운 마사지인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와 필링을 억제하고 무알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피부 유형별 적합한 화장품 성분입니다. 이 파트도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성분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소듐 PCA, 솔비톨, 아미노산, 세라마이드. 노화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성분은 비타민 E, 레티놀, SOD, 프로폴리스, 플라센타, AHA, 은행 추출물. 지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성분으로는 살리실산, 클레이, 유황, camphor.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성분은 아줄렌, 위치아젤, 비타민 P, 비타민 K, 판테놀, 클로로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백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화장품 성분은 알부틴, 비타민 C, 당나무 추출물, 감초, 고직산이 있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서 화장품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피부의 근육 이완, 통증 완화, 탄력성과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마사지 기법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에 사용되어지는 동작 5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동작 5가지, 쓰다듬기, 문지르기, 반죽하기, 두드리기, 떨기입니다. 쓰다듬기는 애플라지라고 하며 경찰법이라고도 합니다. 마사지의 시작과 끝에 사용되며 눈 주변에 적용을 합니다. 주로 신경 안정과 긴장 완화에 효과를 줍니다. 문지르기 동작, 프릭션, 강찰법이라고도 하고요.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사용을 하며 피지선을 자극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죽하기, 패트리스와지, 유찰법이라고도 하며 손가락을 이용해서 근육을 잡아 올리는 동작이고 붓기를 해소하고 탄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드리기, 탑포토먼트, 고타법이라고도 하며
손가락을 이용한 두드리는 동작입니다. 신경을 두드리기 때문에 신경을 자극해서 피부 조직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떨기, 바이브레이션 진동법이라고도 하며 이 동작은 다소 자극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마비나 경련에 효과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닥터 자켓 마사지 기법이 있는데요. 이 마사지 기법은 엄지와 검지로 꼬집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꼬집어서 끌어올리는 동작인데 피지나 노폐물 배출이 용이한 동작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 기법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시술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방향을 안쪽에서 바깥, 아래에서 위, 말초에서 심장 부위로 피부 결 따라서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압력은 적절하게 분배를 속도는 일정하게 그리고 밀착감과 연결성 있게 하시되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에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는 반드시 손톱을 짧고 따뜻하게 유지를 해서 고객에게 안정감을 주셔야 되며 민감한 부위나 가벼운 상처에는 테크닉을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팩과 마스크입니다. 팩은 공기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지 않고요. 마스크는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팩과 마스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모공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유해 성분의 침투가 용이하게 하는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팩의 종류와 사용법인데요. 제거 방법에 따라서 떼어서 제거하는 필 오프 타입, 티슈로 닦아서 제거하는 티슈 오프 타입, 물로,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물로 하는 워시 오프 타입이 있습니다. 워시 오프 타입, 워시 오프 타입은, 씻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떼내는 필 오프 타입, 티슈로 닦아내는 티슈 오프 타입, 물로 씻어내는 워시 오프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성 특수팩으로 속고 마스크, 모델링 마스크, 콜라겐 벨벳 마스크, 파라핀 마스크, 젤라틴, 천연팩을 구분해 봤습니다. 속고 마스크는요, 발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영양 제품을 도포를 하고 마스크를 올려서 이 영양 제품이 열에 의해서 모공이 열릴 때 침투가 잘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모델링 마스크는 알긴산 원료를 사용해서 이 원료 자체에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마스크팩입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입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콜라겐을 우리 피부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건조한 종이 형태로서 노화를 방지하고 재생 관리에 효과적인 마스크팩입니다. 파라핀 마스크도 발열 작용을 통해서 모공을 확장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마스크팩입니다. 젤라틴은 녹여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녹인 후에 반드시 온도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고객한테 도포를 해야 되며 젤라틴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합니다. 천연팩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팩을 사용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용 직전에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적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시간을 고려하고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팩 사용법은
주로 딥클렌징이나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 팩과 마스크를 사용을 하며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모입니다. 제모는 1cm 정도 길이의 털을 제거하는 것인데 전기분해법과 레이저 제모와 같은 영구적 제모, 면도기 제모와 핀셋 제모와 화학 제모와 같은 일시적 제모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핀셋 제모로 제거를 할 때는 털이 자란 방향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왁스를 이용한 제모입니다. 왁스는 크게 온왁스, 냉왁스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온왁스는 눈썹, 입술, 겨드랑이와 같은 좁은 부위를 제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드 왁스가 있고 이것은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 다리와 같은 넓은 부위를 제모하는 소프트 왁스는 미리 데워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도포를 할 때는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도포를 하고 부직포를 사용을 해서 털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냉왁스는 온왁스에 비해서 제모 효과는 다소 떨어집니다. 제모 시 주의사항입니다. 제모 시 주의사항은 사막이나 전 부위는 금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예민한 피부나 상처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신관리입니다. 가슴, 배, 등, 팔, 다리 부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전신관리는요.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신경을 안정하고 긴장 완화,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관리의 종류입니다. 전신관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스웨디시 마사지, 림프 드레나지, 아로마 마사지, 경락 마사지, 아유베르딕 마사지, 타이 마사지, 스톤 테라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 기법인데요.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는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마사지 기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부종이 있거나 이렇게 이런 피부에는 림프 드레나지 민감한 피부, 부종이 있거나 이런 피부에는 면역을 강화해줘야 되는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림프 드레나지 동작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동작, 펌프 기법, 떠올리기, 회전 동작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로마 마사지 같은 경우는 식물 추출 오일인 에센셜 오일을 마사지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직접 바르지 않고 베이스 오일에 믹스해서 마사지 기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셀룰라이트 있는데요.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 활동 이상으로 피부 결합 조직액이 림프계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피부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서 독소를 배출시켜 줌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피부 관리의 마무리는 얼굴 또는 전신 관리가 끝난 후에 피부를 정리하는 단계이고요. 피부 정돈과 유분 수분 공급, 자극으로부터의 보호, 노화 방지를 예방하는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1과목 피부 미용학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